아 진짜 그만 좀 물어보세요. 진짜 그 얘기 좀. 레이저 받는다고 피부가 얇아지지 않는다고요. 안녕하세요. 닥터리의 피부갱생 이우석입니다. 저도 오늘도 들었어요. 오늘도 토닝을 하신 분께서 토닝을 하고 나서 이마가 움푹움푹 패였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피부가 얇아지는 레이저들도 있기는 하죠. 침습적인 박피성 레이저, CO2 레이저나 어빔약 레이저처럼 점 뺄 때 쓰는 박피성 레이저를 프락셔널 방식으로 조사를 했을 때 피부가 얇아질 수 있어요. 그걸 너무 많이 받으시면. 박피성 레이저를 이용해서 그 프랙셔널 방식으로 이제 피부의 앞면에 조사하는 이유가 사실은 모공 흉터를 개선시키거나 잔주름 같은 것들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또 여드름 흉터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이제 시술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비박피성 레이저, 그러니까 피부를 깎아내지 않는 비박피성 레이저를 강하게 조사하는 것보다 이렇게 박피성 레이저를 강하게 조사하면 아무래도 이제 더 많은 데미지를 피부에 가했기 때문에 콜라겐을 새로 만들어내는 그런 그 효과가 훨씬 더 뛰어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효과를 한번 보신 분들이 사실은 너무 자주 그걸 받으시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어요. 너무 자주 받으시게 되면 피부를 계속 깎아내게 되니까 피부가 얇아지게 되고요. 또 이제 피부가 상처에서 회복되는 과정에서 이제 그 모세혈관 같은 것들이 증식되거든요. 왜냐면 상처에 이제 영양분을 공급하고 산소를 공급해서 상처를 빨리 회복시키게 하는 역할이 이제 사실은 그 모세혈관 증식의 그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 레이저가 꼭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요. 필요한 만큼만, 필요한 경우에 적절하게 받으시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누리실 수 있어요. 너무 자주 하시는 게 문제죠. 그런 박피성 프랙셔널 레이저가 유행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아마 그때 레이저를 많이 받으신 분들께서 그런 부작용에 대한 호소가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레이저를 자주 받으면 피부가 얇아진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조금 뭐 다른 일반적인 기타 레이저들까지 이렇게 오해를 받게 되지 않았나 싶고요. 피코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색소만, 멜라닌 색소만 선별해서 깨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피부를 얇게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 일반적인 나노 세컨드 레이저도 오히려 이제 그 피부 안쪽에 있는 파이브로블라스트라는 그런 그 세포를 조금 자극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자극되면 오히려 콜라겐 같은 것들을 새로 더 많이 만들어내면서 장기적으로 나노 세컨드 토닝을 받으셨을 때 주름도 좋아지고 모공도 좋아지고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콜라겐을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또 제네시스 레이저라고 불리는 것들도 여러 가지 목적으로 시행할 수 있지만 일단은 콜라겐을 많이 증식시키기 위해서 많이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러면 피부가 두꺼워지는 거잖아요. 피부가 더 건강해지면 건강해졌지 뭐 얇아지거나 뭐 홍조가 생긴다거나 뭐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얇아지는 일반적인 이유로 이제 뭐 사실 노화가 가장 흔하겠죠. 아무래도 이제 노화가 진행될수록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점점 떨어지고요. 자외선 같은 그 콜라겐을 파괴시키는 물질에 장기적으로 노출될수록 콜라겐 자체가 좀 위축되면서 변형되고 그 질이 좀 떨어지게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박피성 레이저를 너무 자주 받으신다거나 스테로이드 같은 것들 너무 이제 장기간 오랫동안 피부에 도포하게 되면 이게 피부가 위축되면서 조금 얇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병원에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레이저 하면 피부 얇아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이에요. 박피성 레이저조차도 그냥 주기의 시간에 맞게 적절한 정도로 잘 받으시면 오히려 이제 콜라겐 생성을 많이 촉진하거든요.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과 상담하셔서 치료를 알맞은 치료를 진행해 주시면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고 좋은 결과 있을 거니까요. 편안하게 내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